예쁜 척, 귀여운 척. 혜원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브이로그를 통해서 아주 잠깐 보여드렸던 제 첫 에르메스 캘리백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구독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런던 혜원의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채널을 보다 보니까 1000명이 됐을 때 이렇게 이벤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준비를 해서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아껴주신 초창기 멤버분들한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언박싱 영상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엄청난 큰 오렌지 쇼핑백에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짜잔! 패션하우를 통해서 영상에서 가방을 먼저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캘리라 진짜 뭔가 추억이 있는, 뭔가 조금은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짜잔! 저의 짜잔! 오늘 주인공인 에르메스 캘리백 32 사이즈의 이 골드 하드웨어를 가진 제 첫 번째 캘리 제품인데요. 에르메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독 다른 명품들과 다르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리뷰라든지 언박싱을 할 때 기능이라든지 가죽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뭐 어떤 수납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뭔가 기능적인 측면의 리뷰보다는 대체 이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는 대체 그 가방을 어떻게 산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드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 벌킨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캘리 가방이라든지에 대한 비교를 가지고서 그때는 좀 더 기능적인 리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를 자주 넘어가곤 했어요. 남자친구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 디즈니랜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에 주말에 잠깐 갔었는데, 프랑스에 간 김에 뭔가 에르메스를 한번 들러야 될지 않을까. 저는 그때 처음에 본점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프랑스 본점에만 판매를 하는 팔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뚜르비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30유로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크 팔찌, 트윌리라든지 뭐 이런 실크 스카프들을 남은 그 짜투리를 가지고 얘네들이 실크 팔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건 본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간 김에 그 팔찌나 사와야겠다 기념품으로 라고 생각을 해서 에르메스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갔는데 정말 줄을 엄청 많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방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 1시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밖에 본점 매장에 정말 일렬로 건물을 둘러싸고 모든 분들이 거기서 12시부터 1시부터 막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 아침에 될 때까지 거기서 줄 서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가방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조금 불편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예약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first come first serve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사러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매장에 들어가서 뚜르비움이랑 트윌리를 사려고 이제 봤는데, 저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 분께서 남자분이셨는데 뚜르비움 팔찌를 막 여러 개를 골라서 예쁜 것들을 사고 본점이니까 트윌리가 많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트윌리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그 담당했던 직원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담, 네가 원하는 색깔이 어떤 거야? 너 혹시 네가 갖고 있는 캘리 컬러 뭐니? 나한테 네가 갖고 있는 캘리 가방 컬러 알려주면 내가 그 가방에 맞는 컬러를 찾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가든 파티도 없었고 아무 에르메스 가방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구경하고 팔찌나 사러 가자 이렇게 갔던 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때는 저건 돈 주고 못 사는 가방이다, 어려운 가방이다, 웨이팅을 막 몇 년씩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만 이제 풍문으로 알았지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 돈은 얼마인지 뭐 얼마나 구하기가 힘든 가방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해맑게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 그 가방 구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다. 뭐 웨이팅 해야 된다며. 뭐 1년 넘어도 못 구하는 가방이라며. 연예인들도 막 그냥 못 사는 가방이라며.
근데 나 그렇게 듣기만 들었지 나 그 가방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가방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는 가방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때는 니즈가 진짜 없었을 때였어서 여기 이 에르메스 가방에 대해서 그래서 들은 건 있으니까 사거든 싶은데 나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저기 줄 서 있는 데를 쫙 보여주더니 저기 줄 서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보여 저거 가방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 사람들 막 밤새고 그런 다음에 근데 저거 줄 서면 그럼 너네 이 가방 주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가방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네가 저기 줄 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가방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봐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받는 건가? 역시 나는 운이 진짜 좋은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너무 좋잖아요.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방을 알지를 못하니까 벌킨을 사야 되나? 켈리를 사야 되나?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줄 거라는 생각에 뭔가 그때 벌킨은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켈리는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그때 막 놀래가지고 막 네이버에다가 갑자기 막 에르메스 벌킨, 뭐 에르메스 켈리 막 이런 걸 막 두들겨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직원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담 너의 위시를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 이거 그냥 가지고 가면 대박이라던가 뭐 이거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걸 리셀을 해도 막 2배를 받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써있길래 그래 뭐든 그냥 받으면 들고 가서 만약에 내가 필요가 없으면 그럼 판매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마담 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시?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너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 벌킨 켈리 상관없고 나 아무거나 괜찮아. 나 그냥 아무거나 줘 이렇게. 나 아무거나 가질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우리 그렇게 가방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이즈, 가죽, 하드웨어는 뭔지 스티치는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거를 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가방을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저는 뭐 가죽은 그때는 뭐 토고 가죽, 네곤다 가죽, 앱손 가죽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가죽이면 가죽이지 무슨 가죽 막 이럴 때여서 뭐라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말 안 해주면 안 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막 찾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들 생각이 없었고 뭔가 이거 해가지고 웃돈 주고 팔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는 샀을 때라서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기본 컬러를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에토프 컬러랑 골드 컬러랑 뭐 블랙 컬러라든지 뭐 네이비 컬러가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다 그리고 그게 가장 비싼 돈에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직원분한테 나 무조건 베이직하고 다크톤에 막 이런 무난한 제품을 사이즈가 한 30, 32 이게 제일 잘 팔린다고 써있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기다려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쉽나? 와 이렇게 가방 받기가 쉬운 거였어? 라고 막 어깨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담 쏘리 미안한데 우리 가방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필요한 거 알려달라며 라고 해서 김이 쫙 빠져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언제까지 파리에 있니? 내일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일 주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나 내일 올 수 있어. 나 내일도 여기 파리에 있거든. 나 지금 영국에 사는데 여기 자주 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일 한번 들러볼래?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갔죠. 그래서 그 둘째 날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너 어제 나 그 위시 기억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오렌지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만 저기 들어가자 하더니 비밀의 방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 에르메스 본점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오렌지 박스를 딱 올려놓으시고 이걸 여는데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거를 제가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구매를 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옷돈 주고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오렌지 박스를 한 개를 들고 왔는지 저게 검은색인지
갈색인지 네이비인지 뭔지 모르겠는 딱 한 개만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대체 저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에 가방 문을 열 때까지 진짜 심장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마케팅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있던 주인공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 구매를 하고 후에 이 가방을 들고 와서 막 검색을 막 네이버를 그때 해보는데, 왜냐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켈리가 뭐 핸들이 하나가 있네, 벌킨이 2개가 있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놨으면 뭐가 다르지, 약간 킬링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나중에 켈리랑 벌킨 비교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켈리랑 벌킨은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켈리 같은 경우에는 25, 28, 32, 35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32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다 보니까 2호 사이즈를 굉장히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구하기가 힘든 사이즈인데 32 사이즈라든지 28 사이즈가 뭐 실생활에 들기에 사실은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수납력이 너무 좋고 데일리에 좋은 딱 정말 퍼펙트하게 안정적인 사이즈다 보니까 이 제품이 그리고 에토프고 그리고 골드 하드웨어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몇 년 동안 구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든 스펙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막 인터넷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중고가가 제가 이걸 구매했을 때 당시는 지금보다 막 5, 6년 전이다 보니까 훨씬 더 구매가가 쌀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을 하는 가방이잖아요. 근데 그때 네이버에 중고가, 중고 제품이 네이버에 2,000만 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해보고 와, 나 이거 쓰다가 팔아도 2,000만 원인 거야? 와, 진짜 이거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보고 진짜 놀랬던? 사실은 팔까? 라고 고민을 진짜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혜연아 근데 그냥 팔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사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나 2,000만 원 주고 팔고 1,000만 원 벌면 대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네가 이거를 세월이 흘러서 네가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이 컬러에 이 하드웨어에 이 사이즈를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네가 그거를 그때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이건 그런 가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킵하고 쓰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가치로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뭔가 소비의 근원 원인인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어서 팔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킵하게 된. 그래서 뭔가 제가 처음에 이 캘리백을 받았을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진짜 운이 좋기도 했고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서 물건을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지인 중에 에르메스를 진짜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백화점에서 거의 1년 정도 1억 정도를 구매를 하시면서 이 가방에 대한 리스트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연결 판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정말 이 가방만 샀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인공 제가 너무 들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들고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방이 가벼운가 봐요. 이렇게 계속 진짜 한 손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네, 가벼운가 봐요. 굉장히 가볍네요. 무거운지 모르고서 계속 이걸 이런 상태에서 소개를 계속 해드렸는데, 보시면 32 사이즈에 예쁜 캘리백이고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에토프 컬러고, 그리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금장이에요. 금장이 확실히 인기가 더 많고요. 은장은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유럽 분들은 또 은장을 선호하시고 아시안 분들이 골드 계열, 로즈 계열을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에르백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캘리백도 사실은 여자지가 조금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에르백이랑의 차이점은 이 가죽 자체가 부드러운 정도가 다르거든요. 보시면 그때 에르백 영상을 보면 제가 여기를 막 눌러서 막 이거를 막 당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사실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캘리백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여자들을 갖고 있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가방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이거를 넣는 이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이거는 여다지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데일리에 막 들고 다니기가
여자지랑 별개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임 같은데 중요한 데 가실 때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훨씬 편한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실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지가 있고 딱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 안에 에르메스 파리스 프랑스라고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캘리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이게 네모나게 보이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의 마른 목골의 형태를 두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보실 때도 겉으로 가면서 조금 더 퍼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32 사이즈라서 웬만한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이기도 하지만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고 라인이에요.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르메스의 가죽은 앱송 토고거든요. 왜냐면 하드 가죽이라고 불려서 이 입자가 두껍고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좀 덜 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은 토고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내부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비닐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짠! 스트랩이 있어요. 켈리랑 버킨의 차이점을 나중에 가방을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핸들이 두 개다, 한 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양상에서, 기능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요 짠! 스트랩에 있어요. 켈리는 스트랩을 착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스트랩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캘리백이고요. 벌킹백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토트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굉장히 내부 수납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지퍼로 한 번 더 수납을 따로 해줄 수 있는 공간, 앞쪽에는 두 가지로 뭐 핸드폰이라든지 팩트같이 작은 소지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가죽 제품들이 워낙 부드럽고 견고하고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데일리에 들 때 너무 좋고, 이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면에 들어있는 핸들이 이렇게 보시면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 쏠릴 때 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방이라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빠질 수 없는 액세서리죠. 이렇게 짜잔! 자물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골드 하드웨어이다 보니까 골드 컬러의 자물쇠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가방 앞쪽에 이렇게 딱 둘러주시면 돼요. 짜잔! 이 자물쇠를 여기다가 이렇게 잠가서 정말 완벽한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셔도 되는데, 그냥 보통 때는 여닫이가 편해하다 보니까 보통 여기다가 매다는 경우가 있고, 여기다 매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조금 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완벽하게 생긴 모습은 이 제품인데 진짜 너무 예쁘죠? 에르메스는 진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많이 꾸미거나 치장을 하거나 액세서리로 막 블링블링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에서 느껴지는 그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물론 이게 얼마인지 알고 얼마나 구하기 힘든 제품인지 알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가죽의 견고함이라든지 가죽의 퀄리티를 보시면 뭐가 그렇게 이 가방의 매력인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 첫 켈리를 받은 이와 함께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버킨과 켈리의 비교라든지 켈리의 여러 가지 종류, 가죽의 종류라든지 조금 더 정보성이 더 들어가 있는 제품 소개라든지 대체 벌킨, 켈리, 콘스탄트 같은 가방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애티튜드를 가졌을 때, 혹은 얼마만큼 샀을 때 가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